이번 시간에는 공성이론과 청간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성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식을 위치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대만의 하근충 스님이란 분이 이 공성이론을 만드셨답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최근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신 분은 그 계룡산에서 계시는 그 나홀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그 계룡산에서 그분한테 잠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셨던 몇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나홀스님은 저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가슴에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성이론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그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길을 오게 심리사주를 계속 공부하게 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뭐냐면은 공부는 어차피 제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계룡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쭉 그분이 공부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분이 어떤 이론을 전파하시는 방법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었죠. 만일에 이 분석을 앞으로 전산화시켜 버리면은, 그죠? 컴퓨터로 전산화시켜 버리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책 10권 정도를 이 명식의 프로그램 푸는데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넣어버리면은 대한민국에 누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 도사폰이라고 있습니다. 3만 원,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하면 다운받죠. 그 내용마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가 얼핏 그 부분을 한번 댓글 넣어봤습니다. 보니까 일정부 상당히 맞죠. 근데 그 내용만큼 과연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저는 지방에 사립대학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죠. 만일에 제가 나이도 먹고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명리 공부를 10년 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쪽의 계통에 관심을 가진 명문대 출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은 1, 2년만 하면은 저를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준 분이 그 나홀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그지?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공부하면은, 그지? 컴퓨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특강 중에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머리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있다가 하산을 했죠. 제가 얻을 건 얻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감각입니다. 컴퓨터는 감각적인 해석을 못합니다. 내가 넣어놨던 것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감각 훈련을 해왔죠. 그 결과 지금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분이 이 심리사주를 공부해도 제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 영역을 충분히 고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제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성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치에 따른 특성인데요. 자, 볼까요? 일간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저는 이게 간목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간목이니까 저는 특성이 뭡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치하다. 그지?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신혼에 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죠. 덩치도 이렇게 큰데, 그죠? 저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의도 했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간목이더라고요. 간목을 공부해보니까 간목은 좀 철이 없어요, 애처럼. 좋게 말하면은 순진하고, 그죠? 착하고, 순수하죠. 순수하니까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를 철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테니스 운동하러 뭐죠? 운동장에 나갑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은 뭐죠? 상당히 무게감 있고 그런 사람을 보지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공성이론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특성이에요. 제가 그 아침에 나가서 무게감 있게 보이든 말든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저는 철없는 간목이에요. 까불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좀 말없고 그죠? 좀 무뚝뚝하고 그렇게 볼까? 바로 표현공 때문이죠. 이 자리가 표현공입니다. 표현공. 그 사람이 감정이나 표정이나 재능을 드러내는 방식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저기는 여기서 뭐죠? 저는 여기가 경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눈에 딱 보면은 첫인상은 간목보다는 경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도 없고 뭐죠? 항상 묵묵하게 공 마치고 인사만 하고 간다. 덜 친해져서 그렇습니다. 친해지면은 제가 간목이거든요. 이것이 표현공이에요. 만일 여기서 뭐죠? 여기가 개수인 사람은 어떨까요? 개수인 사람은 개수의 특성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있고 그죠? 이게 개수 특성입니다. 여기 개수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사교적입니다. 그래 은변이 뭐죠? 상당히 부드럽고 뛰어납니다.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이 있으면 뭐죠? 여기가 일간이 경검이라도 이게 간목이 있으면 첫인상이 뭐죠? 애같이 보입니다. 순진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공이 간목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간목은 창의성이 뛰어나고요. 그지?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표현한다거나 말한다거나 행동한 데 있어가지고 자존심을 안 꺾이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중시하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애 같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죠? 변화무쌍한 애들. 그래서 여기 간목인 사람들은 얘기를 참 재미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애드립이 강합니다. 애드립이랄까요? 이게 맞나? 강합니다. 여기에 병화가 있으면 뭐죠? 상당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표현한 방식이. 그죠?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선을 합니다. 만약 여기가 뭐죠? 신금인 사람들. 아주 뭐죠? 차돌이지 않습니까? 차돌처럼 말씨가 뭐죠? 또박 합니다. 그지? 차돌처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명실에 보면은 여기가 신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박 합니다. 제 아들이 여기에 신금인데, 큰 아들이, 드러낸 식상이 병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이 빠르죠. 빠른데도 또박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알 수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대인관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를. 이게 참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로도 탈 수 있겠죠. 진로도 여기서 은투가 그 다음에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직업할 때도 참고가 되겠죠. 이 표현공이에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죠. 두 번째는 뭐죠? 수용공입니다. 여기가 수용공입니다. 수용공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스타일.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임수입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니까 뭐죠? 임수의 특성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일단 다 받아줍니다. 얘기하면은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답변 잘합니다. 예, 예. 그럽니다. 근데 하나도 모릅니다. 나중에 물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임수의 일방통행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평정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만약 병화가 있다면 뭐죠? 상당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빛의 속도로 빨리 받아들이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모든 것을 빛의 속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빨리 받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이죠. 여기가 만약 정화가 있다면 뭐냐면은 저 사람 입장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정화의 배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죠? 초보 선생님들도 이해하겠죠. 살짝 높이겠습니다. 중복 수강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죠? 뭐냐면은 여기에 임수의 특성에다가 제 같은 간목이니까 뭐죠? 힙성이 편인입니다. 이것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 편인은 뭐죠? 부정적 수용, 의문적 수용이죠. 그래놓고 뭐냐면은 임수의 특성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 받아들입니다. 이게 두 개 엮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화라면은 뭐죠? 만일에 여기에 정화라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관이 됩니다. 그죠?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남을 배려하면서 받아들이지만은 뭐죠? 상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만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뭐죠? 제가 경금에를 표시했지만은 저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십성이 편관이 되거든요. 그죠?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그 틀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금의 특성과 편관의 특성을 엮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초보 선생님들이 십성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지? 수풍적 명리학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십성을 상당히 뭐죠? 세분화돼서 깊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 점과 운세 분석을 상당히 그죠? 세운과 대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강사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수용공입니다. 그럼 수용공 어디 쓰느냐? 어디 쓰느냐? 그죠? 학생들 같으면은 학생을 우리가 자녀를 다루는 데 씁니다. 여기가 만약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혹은 경금이 있습니다. 자, 듣는 게 뭐죠? 수용이니까 귀입니다. 귀. 그죠? 귀에다가 뭐죠? 바위로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죠?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뭐죠? 흔히 말하는 경상도 말로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뭐죠? 열받죠. 그래서 매일 자녀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다루려면은 애들의 방식에 맞게 엄마가 설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애는 이러는데 뭐죠? 엄마는 빨리 애를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으로 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반복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듣지. 오늘 한 번에 뭐죠? 혼내가지고 입력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이 명리 공부를, 그죠? 대중화식에서 학부모들 일정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학원 선생님들도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르치기보다는, 예? 10명 가르친다면은, 걔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가르친다면은,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뭐죠?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는.
그 성과가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뭐죠? 애들 한 반을 다 분석을 해가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에 걔들 다루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억지로 하기보다는 미리 한다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풍정 출신 선생님들을 우리 학교나 이런 데 뭐죠? 재능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서 체험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죠? 선생님들한테 자, 해드린다는 거죠. 우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자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게 수영복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일지는 일지인데 다른 말로 안전자리라고 합니다. 안전자리. 자, 안전자리죠.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 안전자리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뭐라면은 의자예요. 안전자리니까, 그죠? 의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의자에 앉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자에 앉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의 뭐죠? 기본적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남자한테는 배우자궁이 됩니다. 그죠? 배우자궁이. 만일에 의자에 편안한 의자가 앉으면 뭐죠? 마음도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뭐죠? 같은 목이다. 그지? 목이니까 뭐죠? 목이니까 이거 뭐 됩니까? 지지했으니까 뿌리가 됩니다. 그지?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겠죠. 갑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이 사람은 안정감 있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다. 심지어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는 가보지 않습니까? 고아. 가보는 뭡니까? 불 위에 앉았다. 불 위에. 세상에 불 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화영식 할 때 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불이 아니고 뭐냐면은 뜨거운 땅. 이게 땅이거든요. 뜨거운 땅 위에 서 있는 목입니다. 그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자칫하면은 뭐죠? 고사될 수도 있으니까. 뜨끈뜨끈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죠?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한 곳에 머무르 있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애들한테,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애한테 모래밭 위에 있어라. 뜨거운 모래밭에. 장렬하는 모래밭에. 이 사람 뭐죠? 발이 뜨거워서 어른들도 잘 못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펄짝펄짝 뛰어갈 겁니다. 그대로 안 뜨거운 데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하우에 앉는 간목 보고 뭐죠? 1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보고 뭐죠? 야, 1시간도 못 앉았어? 이렇게 하면 뭐죠? 공부 시키는 게 아니고 공부 안 시키는 겁니다. 도망가게 만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자다. 이런 뭐죠? 물 위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습기가 충분한 땅 위에 있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유유만만합니다. 덜 까불어요. 왜? 먹을 게 충분하니까. 수생목. 그죠? 우리가 애들은 뭐죠? 먹을 거 주면은 조용합니다. 똑같은 이슈. 이렇게 하면 참 재밌죠. 이건 나중에 일조의 심리할 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앉는 자리를 아무리 뭐죠? 옆에 여유가 있는 자수라도 옆에서 뭐죠? 옆에서 토국수를 한다면은 의자를 뭐죠? 막 흔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이중성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한데 어떨 때는 뭐죠?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 앉아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방황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받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월주죠. 월은 전체를 관장한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사회궁. 이 사람이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지? 사회에 대한 가치관. 그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알면은 이 사람은 진로 선택하는데 일조를 기합니다.
그지? 예를 들면은, 여기가 같은 목이 있는 사람. 비급이라죠? 비급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폭넓지 않지만 상당히 유대관계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 직업이 맞겠죠. 여기가 뭐죠? 화다. 그러면 대단히 뭐죠? 도전정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실온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합니다. 그럼 그런 쪽 방향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한테는 배우자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를 남녀공이 배우자궁으로 배우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앉은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앉은 자리는 뭐죠? 받쳐주는 자리죠. 그러면은 일간이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가 뭐죠? 이 여자 자리가 배우자가 나를 받쳐주는 게 맞습니다. 잘 받쳐주든 못 받쳐주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자라면 뭐죠? 남자가 여자를 받치고 삽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뭐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남자의 본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 그럼 남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여자한테는 받쳐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왜 월지가 배우자궁이냐? 바로 여자들은요, 자기가 남편, 배우자가, 그지? 배우자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명예를 중시하는 것 같으면은, 그죠? 명예를 가진 남자를 찾습니다. 새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여자 같으면은 반드시 뭐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뭐죠? 그 필요 없어. 나 사랑만 해주면 돼. 이런 사람은 그런 남자가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남자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월지가 사회궁이 남편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궁합을 보면은 그런 것을 맞추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안 맞아 떨어지니까 뭐 혼란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중에서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궁합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회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부모궁입니다. 부모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의미를 찾으면 있겠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용신을 배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기가 천간이니까 뭐죠? 아버지예요. 여기는 지지니까 뭐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리가 나중에 용신을 배워서 여기가 희용신이면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련. 어릴 때는 아버지를 싫어하더라도 나중에는 뭐죠? 아버지를 찾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만일에 희용신급이 있다면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궁입니다. 간혹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사주를 가지고? 철학으로 가르쳐 주던데요. 저는 항상 반박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제 어머님이 6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요 자녀궁을 보면서 뭐죠? 자녀궁이 좋다면은 6남매가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엄청 잘 된 사람 봐요. 엄청 못된 사람이 같이 공존합니다. 어중간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궁합, 자녀 사주를 봐야 되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궁합은 뭘 하는 것이냐? 자녀와의 관계죠. 여기가 역시 희용신이면은 자녀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 애틋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여기가 희용신인 사람들은 좀 지나칩니다. 그죠? 막 걱정을 사소합니다. 그런 정도죠.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희용신이 아닌 희구신인 사람은
자식 잘하겠지 뭐. 던져놔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잘할 거야. 그지? 그래서 전화해서 뭐죠? 아들, 딸 잘 있어? 잘 있어. 그러면 그래 열심히 살아. 이 끝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형신이가 뭐죠? 여기 사무실에서 집에 가서 뭐 자기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놈이 밥을 먹었을까? 밥 먹고 학원을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명식을 봐가지고, 그죠? 자녀 명식을 봐가지고, 여기서, 저는 남자니까, 여기가 형신인 아들은 나중에 저를 많이 생각하겠죠. 그걸 찾아냈습니다. 저놈이 나를 많이 생각했구나. 그렇다고 그놈만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것이다. 그럼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아닌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면은 섭섭함을 갖지 않습니다. 타고났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사주는 이해라는 수단을 쓰입니다. 공성이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고급,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표현궁이라고 그랬죠. 표현궁이라고 그랬는데, 표현궁만 있습니까? 표현성도 있습니다. 그죠? 표현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요. 표현성이 뭡니까?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지? 저는 표현의 궁이 경금인데, 저는 표현의 성이 뭐죠? 오화거든요? 식상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식상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아주 기능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상관을 가진 사람은 상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식신을 가진 사람은 식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은 식상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달할 겁니다.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뭐냐? 포장이 되는 거. 그 밖에. 그죠? 식상을 포장하는 것이 표현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식상이 오하니까 뭐죠? 배려하고, 그지?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죠?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 평소에 보니까 묵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버리면 뭐죠? 화기가 폭발하면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날려버리니까 뭐죠? 수리탄이 됩니다. 수리탄. 바위가 깨지고 파편이 날아오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문제 있구나. 조심하라 그러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점도 나중에 뭐죠? 실전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지겹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간합은요. 천간합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갑기합, 토, 을경합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천간을 합화를 본다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뭐죠? 관성, 즉 살이 있습니다. 살이 있으면은 합살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살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네요. 합살을 설명하는데 이 합살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합화를 쓰면은. 그래 이것도 나중에 실전에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것이 합 되느냐 안 되느냐, 하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천간합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일간이죠. 일간하고 합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갑기합이든 뭐 이렇게 갑기합이든 그 다음에 뭐죠?
이 조각합이 되는 게 있죠. 을경합이 된다기나 이렇게 합이 되면은 일단은 작용정지로 이해하십시오. 작용정지. 그지? 작용정지는 뭐냐면 서로 극하지 않죠. 저는 이것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봅니다. 그지? 여긴 로미오고 얘는 줄리엣입니다. 서로 다른 집안이죠. 왼수 집안이죠. 둘이는 연애를 해요. 그럼 감목한테는 기토는 줄리엣이죠. 감목한테 무토는 뭐가 됩니까? 왼수인데 누굽니까 이게? 줄리엣 오빠예요. 줄리엣 오빠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둘이 자매간이잖아. 그죠? 이게 청간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용정지가 되는 거죠. 연애하면은 뭐죠? 연애하면은 내 눈에는 다른 사람 안 보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을경합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을목과 경금은 여기서 뭐죠? 토생금 해주겠다. 이래도 뭐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애한다고. 또 여기서는 뭐죠? 을목이 목생화 해달라고 뭐죠? 을사가. 예? 목생화 해달라고 막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그냥 혼자 있어. 나는 이거 하고 연애할래요. 이게 청간합이에요. 그게 작용정지. 그지?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항상 합하고 있느냐? 때로는 깨져요. 둘이 합이 깨져요. 어떤 데 깨지냐? 자, 우리가 남녀간에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뭐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드라마 보면은. 그걸 떼려고 그러죠. 어떻게 뗍니까? 어리석게 떼러 갑니다. 아가씨를 찾아와요. 아가씨 참 이쁜데 우리 아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면 우리 아들 좀 낳아줘. 그럼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애한 거 떼려고 그러면요. 남자를 쥐새끼를 남자를 떼야 돼요. 그지? 남자가 돌아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돌아서려고 해도 뭐죠? 남자가 죽기 전에 따라가면은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뭐냐면은 을경 같으면 뭐죠? 천간에 병화나 정하고 와서 뭐죠? 경금을 치면은 이놈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떨어지지. 원래 우리는 원수니까. 요게 천간합이에요. 요즘 너무 아시고, 그죠? 요즘 너무 아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실전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 이 50강 뭐죠? 기본 교육도 들으셔야 되지만은 제가 매주 하나씩 올릴 수 있는 실전 강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6개월만 하면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끌어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청간합은요, 청간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간합을 응용한 합이죠. 자,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는 암합이라고 해요. 암합은 말투가 어떻습니까? 뭔가 숨겨진 듯, 그죠? 암장되어 있는 합이다. 암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암합은 뭐냐면은 간지암합이 있고요. 간지암합이 있고 지지암합이 있어요. 간지감암합이 있어요. 미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청간합은 작용정지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암합은요, 간지나 지지나 작용정지가 아닙니다. 원래 극인데 뭐죠? 암합을 하니까 속으로 좋아하니까 그걸 덜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나중에 뭐죠? 질문할 때 보면은 여기 간지 암합이니까 작용정지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한테 혼나죠. 자, 간지 암합은요, 청간과 지지 암합인데 4개밖에 없습니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냐면은 첫째, 자, 뭡니까? 이모, 그지? 무자, 또 뭐죠? 정해, 또 뭐죠? 신사. 이 4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청간에 있는 이 부분이 지지의 암합적 지장간의 동기와 이렇게 청간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죠? 정화. 여기는 인계. 여기는
무갑인. 여기는 뭐죠? 부경병. 이러니까 여기 봉기와 정화와 이렇게 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임수는 수국화를 거의 잘 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오화는 수한테 덜 깨지니까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무토는 뭐냐면은 토옥수지만은 무자는 토옥수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요. 무자의 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치? 이게 암합이에요. 작용정지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국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화흑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냐? 여기 만약 사화가 있으면, 여기 신금이 있으면은 뭐죠? 여기 암합이니까 이거 작용정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처럼. 뭡니까? 화흑금 합니다. 그죠? 여기 만일에 자수가 있으면 뭐죠? 이것도 받습니다. 수국화 받죠. 여기 만약 이 사람도 유금이 있다면은, 신금이 있다면은 화흑금 합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지암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지암합이죠. 자, 지지암합은 개수가 좀 많습니다. 7개인데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인축, 인미, 자진, 자술, 해오, 묘신, 사유. 몇 개예요? 7개 됩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상간의 합인데요. 지상간 본기가 합이 돼야 됩니다. 인축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합입니다. 다른 건 1개 더 있습니다. 반드시 중기가 아니고 본기가 다 된 것만 7개입니다. 그지? 마지막에 있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면은, 자, 명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나, 그죠? 이렇게나, 이렇게 2개가 있으면은, 이건 뭐죠? 목극토지만은 목극토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극토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죠? 토옥수 별로 하지 않고요. 여기도 토옥수 별로 하지 않고, 여기도 수국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금극목 별로 하지 않고요. 화극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그걸 별로 안 받으니까 안 받는 쪽에 뭐죠? 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지암합처럼.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월지와 일지가 암합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결과가 궁금해요. 그지? 결과가 궁금하면 되겠습니까? 의문이 많죠. 의문이 많으면 뭐죠? 공부를 잘해요. 예? 결과를 할 때까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죠? 의사가 되었어요. 그지? 근데 내가 열심히 집에서 밖에서 뭐죠?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 마누라가 어디에 돌아다닐까? 내가 버려준 돈으로. 그게 궁금해. 그 집에 오면 뭐죠? 마누라 핸드폰을 살짝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 자체가 의부증, 어처증 되는 건 아닙니다. 어처증, 의부증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궁합도 중요하죠. 또 기본적 성격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그렇게 변환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매사에 그래요. 어쩌적 의부증은 다른 점이죠. 어쩌적 의부증은 매사에 궁금하진 않아요. 꼭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만 궁금해. 그게 의부증이 어쩌적이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매사에 궁금해요. 업무에도 궁금하고. 이런 특성이 일지와 월지에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간지암합이나 지지암합은요, 그냥 에워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활용에 빠릅니다. 이것도 나중에 언제 많이 쓰냐면은 운세 대입할 때, 그지? 운세 대입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워 놓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성 이론과 천간합을 제가 한꺼번에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뭐죠? 본격적인 심리 분석에 들어가죠. 그것이 뭐죠? 십성론입니다. 이 십성론을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지?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의 기본기를 좀 충실히 해두시고, 특히 상생상극, 그지? 그 부분을 해놓으시고 십성에 들어오신다면은 정말
명리의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